저는 이제 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뭐 작가로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마 하브루타란 말은 아마 좀 생소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각 가정에서 이 성경과 탈무드로 하브루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의 모든 가정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잖아요. 근데 공통적인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곳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하브루타는 탈무드하고 성경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는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코리안 스타일, 요즘 K 뭐 방역 등등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K 하브루타, 한국형 하브루타를 제가 이 책으로 일단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부모교육은 결국은 소통이죠, 소통. 그죠? 세대 간의 소통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요즘에 많이 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대 간의 소통. 그리고 제가 만든 이 케아 하브루타의 핵심이 지혜톡톡이라는 바로 앱입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 세대 간에 또는 친구 간에도 이런 소통을 하면서 지혜를 서로 키울 수 있게 만든 게 이 케아 하브루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아 하브루타를 제가 만든 것은 원래 목적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부모교육이지 않습니까? 부모교육, 밥상머리 교육인데 또 누구도 잘 모르는 게 부모교육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부모교육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밥상머리 교육이 뭡니까? 하면은 다들 대답이 다 다르죠. 그죠? 예. 그 이유는 우리가 체계적인 부모교육과 밥상머리 교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5년 전부터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 부모교육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K 하브루타까지 사실 제가 만들고 책으로까지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토리가 있는데 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 때문에 몇 년간 이제 주말 부부를 했었고요. 당연히 이제 아이들하고 떨어져서 하니까 사이가 안 좋아졌죠. 거기다가 딱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 성격이 좋아 보입니까? 좀 까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성격이 좀 막 까칠합니다. 그래서 딸과 이제 성격이 좀 차이가 있었고요. 딸은 성격이 좀 느긋하고 저는 성격도 급하고 좀 까칠하니까 집에 한 번씩 와서 딸한테 뭘 물어보면 딸이 잘 늦게 대답하고 이러니까 성격이 느긋하니까 또 내성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막 버럭버럭 소리 내고 이런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이가 벌어졌었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딸의 그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제가 공개 수업을 학교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찾아갔었는데 모두가 이제 손 들고 막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질문을 했더니 모두가 손을 들려고 이제 들고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딸만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그죠? 예. 그랬다가 이제 이 모든 발표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딸의 같이 앉아 있는 여러 서너 명이 이제 나와가지고 시를 읽고 이제 뭐 율동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딸이 나오더니 얼굴을 딱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이제 제가 더 사실 안 좋아졌겠죠, 그죠? 그래서 좀 내가 좀 이게 딸에 대한 불만 그리고 내가 또 좀 잘못한 부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던 차에 어느 날 딸의 영어학원 숙제 공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어학원 숙제 공책을 봤더니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영어는 싫지만 뭐 해야 하는 것. 유유. 영어는 꿀잼이 절대 아니에요. 영어 노잼. 영어가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얘가.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말풍선에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온 걸 안 환영해. 나도 싫어하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영어 숙제하는 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영어도 싫고. 간단한 메모를 기록해요 하고 이렇게 말풍선이 있는데 거기에 싫어요 라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른말 고운말 사용해요 라는 말풍선에는 거기에도 싫어요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슴 속에 굉장한 불만들이 차 있었던 게 우리 딸이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유아교육과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과로 왔지만 유아교육과 교수였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제가 늘 유아교육은 중요합니다. 부모교육은 중요합니다.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곤 했었는데 실제 제가 집에서는 잘 안 됐던 거죠. 이중인격자죠, 사실은. 거기에 대한 괴리감, 좌절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딸과 소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급기야 제가 선택했던 게 이제 아버지 학교를 한번 가야 되겠다. 거기서 많이 깨닫고 와야 되겠다. 배우고 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학교를 갔었는데 갔다 오니까 굉장히 제가 많은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막 눈물도 줄줄 나고 딸에 대한 반성도 많이 했죠. 근데 갔다 온 지 한 7일 정도 딱 지나니까 약발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부모교육, 밥상머리 교육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에 사는데 세종 국립세종도서관에 가면 육아도서가 뭐 몇백 권이 있겠죠, 그죠? 거의 제가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논문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발견했던 게, 한국에는 체계적인 부모교육, 밥상머리 교육이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제가 알게 된 게 바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통 부모교육을 하는 유대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브루타인데요. 유대인 부모라면 누구나 이 하브루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토론, 딸과 아들과 자식과의 대화 토론 또는 친구와 대화 토론이 일상화된 곳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서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지식과 지혜를 서로 전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와 권력과 미래를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는 밥상머리에서 대화 톤으로 세상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스티븐 스필버그도 부모님은 식사 시간 때마다 내 이야기를 재밌다고 격려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리 페이지 구글 창업자죠. 식사 시간마다 나눈 대화 덕분에 끊임없이 읽고 생각하고 상상하게 되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날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물으면 그게 바로 하브루타, 즉 밥상머리 교육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인구 14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500대 기업 CEO의 41%가 유대인이고요. 세계 10대 부자 중에 7명이 지금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의 30%를 유대인이 지금 독점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밥상머리 교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브루타가 어디서 나왔는지 굉장히 이제 궁금했고요. 그래서 역사를 좀 깊숙하게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기원전 63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식민지로, 로마 제국이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땅에 살던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2000년 전부터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뭘 잘합니까? 우리가 유대인 하면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교육, 돈을 잘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 정착한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가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재산 상속을 금지시키는 재산 상속 금지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자녀한테 뭘 물려주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거고, 특히나 유대인이 지금도 인구가 적은데 그 당시에는 훨씬 적었겠죠.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사니까 이러다가 우리 유대인이 멸종하겠다. 우리 문화와 정체성을 어떻게 보존하지? 이런 고민에 빠지 있다가 선택을 한 게 하브루타였습니다. 우리가 체계적인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물려주자 이렇게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 밥상머리 교육은 지식과 지혜를 얻는 최고의 공부 방법입니다. 미국 행동과학연구소에서 학습 효율성이 높은 공부 방법을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공부 방법 7개가 있는데 쭉 그 공부 방법마다 똑같은 지식을 주고 하루 뒤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점수가 낮았던 게 바로 강의 듣기 5점짜리였고요. 가장 높은 게 바로 서로 설명하는 거 90점짜리가 서로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녀들과 서로 대화 나누고 친구들과 서로 질문하고 대화 나누는 이 하브루타 방법이 학습 효율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밥상머리 교육 결국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공부 방법이었던 겁니다. 유대인 밥상머리 교육은 어디서 왔을까? 저는 그게 이제 궁금했던 거고요. 유대인 밥상머리 교육은 보면 이 하브루타는 공부 방법이 있어요. 부모 교육인데 밥상머리 교육인데 공부 방법이 체계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 질문식 대화법에서 공부 방법을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도 있습니다. 교재. 우리는 없죠, 그죠? 집에서 하는 한국인이 집에서 하는 부모 교육인데 교재가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하고 탈무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과 교재가 확실하니까 잘 되는 거죠. 그걸 2000년을 이어갔고 유대인들은 결국 1948년에 이스라엘을 재건국하게 된 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하브루타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했었죠, 집에서. 그래서 탈무드하고 성경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종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이 탈무드가 랍비들이 만드는 건데 랍비는 종교인입니다, 유대교에. 그래서 종교인이 만들다 보니까 유대인의 어떤 선민의식이라든지 종교 색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저는 포기하고 말았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그러면 내가 한국판 탈무드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어 하고 이제 직접 개발하게 된 거고요.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한 5년 정도 집에서 매주 주말에 대화하고 질문하고 하면서 한국판 탈무드를 제가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톡톡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은 우리가 또 구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에 무료 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께서 직접 감수하고 추천도 해주셨고요. 거기 들어가면 15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소통, 협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등 요즘 AI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요하다라고 하는 미래 역량들을 쭉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성에 들어가면요, 사진이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 보고 사진을 하나 골라볼래? 또는 뭐 친구하고도 할 수 있겠죠. 사진을 하나 골라봐. 나도 하나 고를게 해갖고 골랐어요. 그러면 아이가 만약에 빵 사진을 골랐어요. 그러면 그 빵 밑에 질문이 3개가 뜹니다. 그 질문으로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네가 학교에서 급식 당번을 하는데 빵을 하나씩 나눠줘야 되는데 친한 친구가 와서 2개를 나눠달라고 한다. 그러면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다 이게 인성, 배려하고 관계된 거죠. 이런 식의 그 질문으로 대화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인성 역량이 함량되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15개 카테고리가 이제 다 있고요. 그래서 제 책에도 이 K 아브루타 책에 책만 보셔도 거기서 선택해서 질문을 골라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책을 다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는 인성이 왜 중요하고 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만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앱을 다운받으신다면 더 상세하게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딸이 중1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아이들이 재밌게 읽었던 책들이 뭐 총균세라든지 사피엔스, 좀 어렵다고 하는 책들이죠,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왜 재밌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집에서 뭐 지혜톡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K 아브루타를 통해 가지고 늘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 그죠? 예. 결국 이게 이제 밥상머리 인문학이거든요. 집에서 사람을 배우는 게 인문학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과 사람을 배웠던 거죠.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들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사실은 전수가 되다 보니까 총균세나 사피엔스, 이 인류 진화 과정을 담은 책들이 아이들한테 어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변화들이 아이들한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혜 톡톡을 통해서 지혜를 애들이 그런 역량들이 생겨난 거죠. 혹시 여러분들 요즘 최고 잘 나가는 기업가를 아십니까? 그 중에 한 명이 테슬라 창업주, 전기자동차죠. 전기자동차 그 기업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5자녀를 위해서 만든 학교가 바로 에드아스트라입니다. 에드아스트라.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일론 머스크가 집에서 아이들하고 하는 방법과 저 방법이 똑같더라고요. 이 일론 머스크는 5자녀를 위해서 에드아스트라라는 학교를 만들었는데요. 왜 만들었냐면 지금 학교는 미래가 원하는 걸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직접 학교를 만들었고요. 지금 그 학교 교육 방식이 뭐냐면 바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수업입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서로 질문을 계속 던져서 그 다음에 답을 얻고 서로 지혜를 공유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테스형이라고 많이 하는데 실제로 소크라테스, 우리 테스형한테 뭘 물어본다 그러면 뭐가 오냐면 사실은 테스형한테 물어봐야 질문이 다시 역으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계속 던져갖고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내놓을 수 있게끔 했던 게 사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수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브루타, 그리고 제가 만든 K 아브루타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드아스트라, 일론 머스크가 이 에드아스트라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무슨 교육을 하냐면 예를 들면 아스트라 플레이 게임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장의 폐수가 흘러서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데 공장을 폐쇄해야 될까 아니면 일자리를 위해서 공장을 놔둬야 될까, 이게 딜레마죠. 그죠? 예. 일자리가 다 없어지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쇄해야 될까 일자리를 지켜야 될까, 이런 딜레마 같은 경우를 주고 아이들하고 대화 토론을 하면서 그 답을 찾아내는 이런 교육이 핵심 교육입니다. 하브루타하고 다 연관이 있죠. 이걸 통해서 이 일론 머스크는 아이들이 깊게 생각하는 능력, 생각을 정밀하게 다듬는 능력, 그다음에 생각을 알기 쉽게 표현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혜톡톡에 제가 쓴 책 그 K 아브루타의 핵심 도구가 바로 이 지혜톡톡인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부모와 아이가 또는 친구와 친구가 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녀와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전 세대가 지혜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한국형
밥상머리 교육, 즉 이제 이 K 하브루타죠, 그죠?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친구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자녀와 할 수도 있고 자녀들과도 할 수 있는데, 이걸 하게 되는 순간 그 장소가 곧 이 일론 머스크가 만든 에드아스트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K 하브루타를 책을 쓰기 전에 사실은 많은 전 세계 명문가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은 명문가들이 놓치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그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지혜를 아이한테 전수해 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밈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밈을 통해서 생각 유전자가 계속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5,000년 전에 단군 신화를 지금도 저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밈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문가들은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밈으로 자녀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를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혜 톡톡을 통해 가지고 K 하브루타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 또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혜를, 밈을 또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위대한 유산으로 선생님들한테 만약에 제가 물어보면 뭘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이 K 하브루타 지혜 톡톡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이 책을 한번 보시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지? 라는 거에 대한 답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유산으로 여러분들 K 하브루타 지혜 톡톡을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친구들에게 또 전수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비결과 답이 있으니까 꼭 한번 필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